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 사고를 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황의조 선수와 관련된 사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 자, 그 영상을 형수가 유포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고 뭐 여러 말들이 많았는데 이게 그 사실로 밝혀졌더라고요. 사건 개요를 좀 정리해 볼까요? 이게 이제 그 황씨 형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황의조 전 그 연인을 주장을 하면서 불법 동영상을 SNS에 올리고 이게 풀리면 아마 재밌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경고성 멘트도 날렸죠. 그러다가 이제 12월 8일 날 구속 기소가 됐는데 사실 이게 범행 동기와 관련돼서는 지난 그 11월 초에 저희 그 이 프로에서도 다루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범행 동기를 추정을 했을 때 아마 이제 그 좀 섭섭한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사실 그 줄곧 이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는 이게 해킹을 당했다라고 줄곧 부인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법원 단계에 와가지고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이유는 뭐냐면 배신감을 느껴서 혼내주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발단은 지난해 황 씨가 이제 영국으로 구단으로 복귀를 하는 그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남편과 시동생 간의 이 선수 관리와 관련돼서 이견이 많아서 이 지난 5년간 자기하고 남편하고가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어떤 뭐 보상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받지 못해서 배신감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배신감이 원인이다. 형수가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어떤 내용을 좀 눈여겨 보셨습니까? 예, 지금 이제 반성문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면 뭐 지금까지 자신들은 오직 황 선수의 그 어떤 성공을 위해서 5년 동안 모든 걸 다 투자했고. 특히 이제 남편의 노고를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자신 같은 경우도 학업이라든가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외국에서 5년 동안 외로운 생활을 해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그 헌신을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 근데 제가 이제 눈에 좀 띄는 것은 뭐냐면, 다시 우리에게 의지를 하도록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휴대전화, 성관계 영상을 갖다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뭔가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황의조 선수를 심리적으로 좀 구속하고 싶은,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일종의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적어도 이제 형과 마찰 이전으로 돌아가고는 싶은데 그것이 이제 그 정상적 방법으로는 좀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들의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통제라든가 조정에 좀 따라줬던 그 황 선수의 어떤 그 태도가 변화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리적인 허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혼을 내주고 본인이 공경에 처하게 되면 우리하고 좀 의논하고 의지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유사한 어떤 그 개념이 있어요. 심리적인 개념에 이 문하우젠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약을 먹이고 신체적으로 어떤 그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아이가 자기에게 의지하도록끔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역할을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 일종의 인위성 장애의 심리가 이제 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하는 데 있어서 그 배신감을 느꼈다는 심리가 좀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제 그 영상이 유포된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황의조의 형수는 해킹을 당한 거다라고 줄곧 주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왜 입장을 바꾼 걸까요? 그 이유는 이제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증거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 3차 공판에서 그 형수의 휴대전화의 그 내역을 분석을 하면서 증거를 제출했는데 황 씨가 황 씨를 협박을 할 때 사용을 했던 이메일 그 개설 IP 어드레스, 이 IP 주소를 갖다가 추적을 해보니까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치 추적을 통해서 보니까 그 당시 형수 이 씨가
그곳에 위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혐의를 그 부인을 한다는 것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형 기준에서도 진지한 어떤 그 반성을 한다라고 하는 그 항목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뭐 본인이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하는 것보다는 좀 형에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죠. 그렇군요. 자백에 이어서 반성문까지 제출한 것은 감형을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 황의조 선수의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황의조 선수의 경우는 형수가 체포됐을 때 사실 이제 형 부부를 부모 이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다. 처벌 불원서를 내기도 했잖아요. 그런 얘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이 형수나 형이 자기를 해코지할 수 있는 아무런 그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 이것이 밝혀지니까 이번에 이제 반성문이 나오니까 참으로 이제 참담하다라고 하는 그 심경을 갖다가 이제 밝혔고요. 예.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이 형수나 형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그것만은 아니길 바랐는데 결국에는 가족의 배신으로 드러나서 참담한 심경을 느끼고 있다는 황의조 선수였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가족 사이의 갈등으로 생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이번 일이 불거지면서 피해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무슨 죄인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또 이제 이 피해 여성들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로지 황의조만 혼내줄 생각으로 이제 영상 편집을 하면서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 최대한 본인은 억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일시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이런 그 짓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피해 여성 측에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그 변호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이 그 황씨하고 황씨 형수 같은 경우는 공동 운명체다. 그리고 이제 황씨 형수가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을 때 바로 이제 초기화 시켰던 거하고 매각을 같이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러한 어떤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도 황의조 선수를 갖다 구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약간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의 목소리까지 들었고요. 그 형수의 범행과는 또 별개로 황의조 선수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불법 촬영 혐의로도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그 4번의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황의조 선수의 입장은? 지금 이제 황의조 선수는 이거하고 전혀 이제 다르게 불법 촬영하고 2차 가해 혐의로요. 지난 그 11월 18일 1차 조사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올해 1월 10일에 입국을 해가지고 1월 12, 15, 25 해가지고 비공개로 연속 조사를 갖다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의조 선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줄곧 영상 찍은 사실을 인정을 하지만 상대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갖다 밝히지 아니한 그 이유로 이건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갖다가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2월 28일 날 공판이 또 있어요. 그때 이제 황의조 형 그리고 이 씨 남편에 대한 어떤 증인 신문을 할 때 황의조 씨도 출석을 할 전망으로 이제 보이는데 검찰은 이 씨 부부에게 도대체 이 그 시동생 황의조의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좀 더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 여성 중에는 피해 사실을 몰랐다가 경찰에 연락을 받고 이제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있어서요. 2차 가해 논란도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 좀 수사가 잘 마무리돼서 피해 여성들에게도 조금 더 좀 위로가 되는 소식이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